이재현은 오늘도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상속자로 자리 잡은 그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쏠렸다. 그런 이재현의 하루는 대기업의 연례 행사에서의 축하로 시작됐다. 그는 여러 시어들과 함께 참석하여 감사 인사를 받고 그의 성공을 칭송하는 말을 들으며 표정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가 받은 메시지는 그 어떤 큰 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 가족 회식이니 꼭 오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낸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이재현은 잠시 고민했다. 직장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예정이었고 그 미팅이 끝나면 곧바로 해외 출장을 가야 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시간을 빼앗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그럼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재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대체 왜 집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냐? 우리가 다 내 돈을 받아먹기만 하고 내가 언제 나가서 잘 살겠다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졌고 이재현은 가슴속에서 짜증이 밀려왔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바빴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저를 불러놓으셨나요? 급해? 급하긴. 내 동생이 또 어떻게 된 건지 알아? 갚을 수 없는 돈을 쌓아놓고 이제 와서 네가 다 떠안으라는 거냐? 이재현은 순간 숨을 참았다. 동생, 이지훈. 그가 다시 빚에 쌓였다는 말을 듣고 이재현은 자신의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북차지하고 자라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몰랐다. 그가 직면한 문제들은 늘 이재현에게 덮어 씌워졌다. 지훈이 또 그런 거야. 이재현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지훈이 보니까 그런 사람이야. 여전히 너만 믿고 살지 뭐 네가 뭐.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한마디도 없이 그냥 떠날 거냐. 어머니는 이재현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이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그래, 너는 이제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이젠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관계 끊을 거냐? 이재현은 순간 움찔했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다. 그가 재벌가로 성공했지만 부모님은 그가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 별다른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가 여전히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이재현은 돈을 벌어주는 기계일 뿐이었다. 엄마, 아빠, 지훈이에게 돈을 또 주라는 거죠. 이재현은 차분하게 물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이재현을 쏘아보았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실 거예요. 이재현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가정에서의 그가 아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계로서의 자신이 되어버린 사실에.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가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너를 키운 건 우리가 아니냐? 너도 우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재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들은 그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몸을 일으켰다. 알겠습니다. 도와줄게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쉽게 동의한 것에 대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재현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떠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재현의 아내인 김수연이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곧 저녁 준비 다 끝내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재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아내 역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족끼리의 시간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그의 성공과 자산을 가져가려는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섰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은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재현이 쉽게 자신의 뜻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도와줘야겠지.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이재현은 잠시 고민한 후 다시 결정을 내렸다. 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그의 가족은 잠시 얼어붙었다. 이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은 그가 떠나면서도 여전히 그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재현은 그들의 눈을 피하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가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은 다시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재현이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이재현은 차를 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가족의 요구와 아내의 요구 사이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지금까지 그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재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마음속에선 불안감과 답답함이 일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 멈췄을 때 그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이재현은 가족 모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아내, 김수연의 태도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가족이 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에 큰 집을 알아봤어. 이제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수연은 아침 일찍부터 이재현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집은 이미 고급 아파트였지만 수연은 늘 더 큰 집, 더 고급스러운 집을 원했다. 이재현은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느꼈다. 수연아, 지금보다 더 큰 집이 필요한 것 같다. 이재현은 잠시 생각한 뒤 물었다. 그는 수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가진 부를 이용해 더 많은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다. 당연하지. 너도 이제 그런 집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이런 아파트가 다소 촌스럽지 않아. 수연은 아내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이재현에게 분명히 불편함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치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재현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이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수연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피곤했고 아내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요구와 압박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보며 이 가정이 점점 더 그를 억누르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다시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가득했다. 이재현, 너 정말 이러고도 괜찮겠냐? 내 동생이 또 사고를 쳤어.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이재현은 손에 쥔 전화기를 쥐어짜며 답했다. 또 뭔데? 이번엔 무엇을 말하는 거야? 그는 이미 동생 이지훈의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지친 상태였다. 지훈은 언제나 그랬다. 한 번만 빚을 갚아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마다 이재현이 해결해야 했다. 그게 이번엔 지훈이가 빚을 갚을 돈을 구할 수 없대. 저번에 말했던 대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말이 안 된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절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재현이 자식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어머니에게 이재현의 성공은 그들 모두가 누려야 할 것이었고 그가 자식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알았어. 어머니.
이번에도 내가 해결할게. 이재현은 이미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꾸만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점점 더 그런 생각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이재현은 다시금 자신의 일정을 살펴보았다. 점점 더 많은 요구와 의무가 그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그가 가진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수연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재현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점점 더 뚜렷이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현은 다시 한번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의 동생도 함께 있었다. 이지우는 머리가 벗겨지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재현이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형, 이번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난 진짜 잘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 같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변명투성이었고 이재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긋지긋함을 느꼈다. 지훈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진짜 너는 끝이야. 이재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동생이 다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동정심을 느낄 여유도 용서할 마음도 없었다. 이지호는 점점 더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고 그가 일으킨 문제는 결국 이재현에게 되돌아왔다. 형, 제발. 형만 믿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지만 이재현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매번 그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그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이재현은 또 한 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연이 다시 그를 맞이했다. 여보, 오늘은 너도 집에 늦게 돌아왔네. 일이 많아서 그런가? 수연은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돌아올 때마다 물질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은 조금만 쉬자. 내가 좀 힘들다. 이재현은 수연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의 요구에 대해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그를 소모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재현은 다시 한번 그가 가족과 아내를 위해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고민했다. 그는 이제 그들이 그에게 기대는 것만큼 자신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이재현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 더 큰 위협과 갈등이었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이재현은 어느 날 아침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요구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이재현, 이번에도 내가 도와줘야 해. 지훈이가 이번엔 정말 위험해. 우리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어머니의 메시지에서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이재현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뒤 메시지를 읽어보았다. 왜 매번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다 도와주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이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는 메시지를 보낸 후 마음속에서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반복되는 요구와 태도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이재현은 가족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재현은 마지못해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이미 모두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봤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 지우는 항상처럼 지레 겁을 먹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말문을 열었다. 형,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는 진짜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나는 방법이 없어. 이제 너만 믿고 있다. 지훈의 말은 여전히 변명처럼 들렸고 그 말이 더 이상 이재현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그동안 지훈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재현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지훈아, 내가 이번에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끝이야. 더 이상 너의 문제를 나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이재현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가족은 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이재현, 왜 이렇게 나오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끝이야. 지훈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냐? 너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냐? 어머니, 제가 도와주는 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지훈이의 문제는 언제까지 제가 해결해야 하나요? 이재현의 말은 점점 더 단호해졌다. 그는 이미 자신의 결심을 내린 상태였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얼마나 지쳤는지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정말 죽을 거다.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며 말을 했다. 그러나 이재현은 그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글은 오직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에 불과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억지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이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조종할 수 없어요. 이재현의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힌 듯했다. 그의 가족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자신들이 이재현에게 가했던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재현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지만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와 동생도 말을 잃었다. 그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재현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집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아내인 김수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고 했잖아. 아직 준비 다 안 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빨리 와줘. 이재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알았어. 곧 갈게. 그는 가족의 눈을 피하며 집을 나섰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다. 가족을 위한 희생, 아내를 위한 희생, 모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족과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돌아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나는 길에 여전히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들이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그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재현은 김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연은 여전히 그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하며 여보, 이제 정말 더 큰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재현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지만 아내의 요구는 그를 또 한 번 혼란스럽게 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그런 요구는 하지 마. 이재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재현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이재현은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가족의 요구, 아내의 요구, 모두 이제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올가매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가족과 아내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일임을 깨달았다. 이재현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겠다. 이재현은 자신이 내린 결단에 대해 더욱 확고해졌다. 가족에게 더 이상 휘둘리거나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그의 핸드폰에 익숙한 번호가 표시되었다. 어머니였다. 그는 잠시 고민한 끝에 전화를 받았다. 이재현,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냐? 너의 동생이 큰일을 겪고 있어. 지금 우리 집은 정말 지옥 같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울음 섞인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이재현은 처음엔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절박할 때마다 그는 무언가에 끌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의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경계하며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번에도 제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의존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가요. 지훈이의 문제는 지훈이가 해결해야지. 제가 계속해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현, 이번에는 정말 달라. 지훈이가 이번에 정말 위험해. 만약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큰일 날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그 순간, 이재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서 더 이상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가족이 그를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바로 그때 일어났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전혀 다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형, 도와줘. 우리가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탁이다. 형만 믿고 있다. 지훈이었다. 그 말은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다. 지훈아, 너는 또 무엇을 하고 있냐? 다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거냐? 이재현은 짜증을 내며 물었다. 그동안 그는 동생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형,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우리 집이 쫓겨날 위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제발, 형만 도와줘.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먹거림으로 바뀌었고 이재현은 마음속에서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지훈,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된 거냐? 이재현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해 지훈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형, 사실은 내가 큰 빚을 지게 됐어.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을 빚졌어.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어. 형, 만약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한테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면 그동안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 드러날 수 있어. 형, 나를 도와줘.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제발. 지훈의 말에 이재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의 동생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이재현은 급하게 물었다. 그는 동생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자신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형, 만약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했던 일들이 형한테 다 들어갈 거야. 그 사람들은 나만 위협하는 게 아니야. 형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어. 형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훈은 말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재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훈은 이제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두운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자신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이 상황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그들의 손에 휘둘릴 운명인지 모른 채 강한 갈등을 느꼈다. 이제야 말할 거냐? 이재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분명히 지훈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고 있었다. 형, 정말 미안해. 그동안 형에게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 이제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 내가 그동안 형에게 숨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그러니 제발 도와줘. 지훈의 말에는 더 이상 변명이 없었다. 이재현은 동생의 마지막 호소를 들으며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가족의 비밀과 자신의 삶이 얽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 순간 이재현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내 수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리자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뭐야? 목소리가 이상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재현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짧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겨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재현은 그때는 더 이상 그녀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동생의 비밀과 그로 인한 위협은 단순히 분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이재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재현은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동생이 숨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 모든 위협이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이재현은 더 이상 그 어떤 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며 가족들과의 연을 끊을 준비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내리는 결정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이재현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아침,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생 지훈의 전화와 어머니의 절박한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그들의 손에 좌우되는 것 같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돌아보면 그들의 요구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결심이 일어났다. 이젠 정말 끝을 봐야 한다. 새벽이 밝자 이재현은 짧게 아침을 먹고 곧바로 집을 떠났다. 그는 차를 몰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갈 결심을 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그 비밀과 거짓말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이재현의 머릿속에는 가족이 아닌 그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과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는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재현은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재현, 제발. 이제 너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떠나면 안 돼. 우리 정말 힘들어. 이재현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나는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내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내가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녀는 이재현에게 다가가며 손을 뻗었지만 이재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재현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어머니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눈물을 흘렸다. 너는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너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알겠지? 네가 나를 버리면 그게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내가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틀 안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이재현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리 큰 위협이나 감정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짐을 떨쳐내며 그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가 버린 가족이 그에게 미친 영향은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들이 저지른 죄와 거짓말이 다시 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이재현은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들을 마침내 결론 내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김수연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이재현을 보자마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렇게 늦었어? 라고 물었다. 그의 얼굴에 피로감과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그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이재현은 피곤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가족과는 이제 끝을 냈어. 무슨 소리야? 가족과 끝을 낸다고? 김수연은 놀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엇갈리고 있었다. 이재현, 그게 무슨 뜻이야? 너 가족을 끊겠다는 거야? 네.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어.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이재현은 짧게 대답했다. 김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충격에 빠졌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통과 갈등이 그녀에게도 이해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 결정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을까? 김수연은 그에게 물었다. 그럼 남은 건 우리 둘뿐인 거야.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그들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더 이상 내 삶을 그들에 맞출 수는 없어. 이재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이미 가족을 끊어낸 상태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다. 그날 밤, 이재현은 고요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희생이 떠오르며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미지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그는 가족을 떠난 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새벽이 오고 이재현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는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그가 결정한 대로 그가 이루고 싶은 삶을 살아갈 기회였다. 하지만 그가 버린 가족이 다시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의 미래는 온전히 그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이재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변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압박과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동생 지훈과의 관계는 그가 결단을 내린 이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심지어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이재현은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아내 수연이 그에게 말했다. 이재현,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시작하는 게 너무 큰 결단이 아닌가 싶어.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그동안 이재현은 가족과의 연을 끊으면서 수연에게도 많은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재현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했다. 수연,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어. 그러나 이젠 알겠어. 우리가 이대로 계속 그들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거라는 걸 내가 가족과 끝을 내고 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 우리 둘만의 삶을 살자.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한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재현의 결정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의 선택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했다. 이재현은 이제 단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가족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심리적 압박에서도 벗어났다. 이제 그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이재현의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의 발신인은 그의 아버지였다. 그는 그동안 이재현에게 하지 않았던 모든 감정을 담아낸 듯한 격앙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재현은 그 편지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그동안 가족이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압박과 욕설, 그리고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재현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결국 우리의 등을 돌린 거다. 내가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떠난 내가 얼마나 후회할지 두고 보겠다. 우리는 내가 떠난 후에도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난 내가 결국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 이재현은 편지를 읽으면서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협박이나 감정적인 조작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다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을 것이다. 가족의 요구에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돌아가지 않겠다. 이재현은 속으로 되뇌이며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 편지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재현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과 동시에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처럼 이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지우는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여러 차례 찾아와서 그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다시 가족의 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들은 그가 떠난 이후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고 이재현에게 요구하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져만 갔다. 그들은 이재현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재현은 결국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해도 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제 가족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가 내린 결단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재현은 자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족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하며 말했다. 아버지, 더 이상 제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이라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더니 결국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말했다. 이재현, 너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모르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라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을 거야. 이재현은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그 책임은 이제 제 몫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이재현은 완전히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했다. 수영과 함께 그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다. 그들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현은 점차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고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갔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쌓아가며 자신의 커리어를 확립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들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재현은 더 이상 가정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현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끊어낸 가족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었지만 그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비록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었다. 어느 날
이재현은 수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며 대화를 나누었다. 이재현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내가 버렸던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 우리 둘만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아가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재현은 수연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그 결단이 옳았음을 느꼈다. 과거에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벗어나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